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전히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WHO는 지난 3월 12일 코로나19를 팬데믹, 즉 범세계적 전염병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적 전염병 시대로 돌입하는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 우리 학생들 모두 건강과 안전에 더욱 조심하시고 학우들끼리는 서로의 안부를 여러 매체를 통해 확인하는 친밀한 관계 형성을 위해 노력해 봅시다. 4주차 사회복지 현장 실습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실습 계획 단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개론적인 이해를 공부하였는데, 첫 번째는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구성 체계, 세 번째 우리나라와 미국의 사회복지 실습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 현장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한 개념을 공부해 보았고, 이러한 실천 현장의 분류 기준과 유형,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경력을 인정받는 기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실습 교육과 지도 부분에서는 실습생이 가져야 될 윤리와 가치에 대해서 윤리적 딜레마까지 연결해서 배워보았고, 실습생의 자기인식과 역할, 그리고 슈퍼비전을 위한 여러 가지 훈련 단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실습 계획 단계로 들어가는데, 본격적으로 현장 실습의 실제를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의 실제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은 실습 전 준비 사항과 두 번째 실습생이 가져야 될 행동 지침, 세 번째 실습 관련해서 자주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습 전 준비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인 실습을 위한 준비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시작 전 실습의 목표, 해당 기관을 선택한 이유, 실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 실습 기관의 실습 지도자와 학교의 지도 교수에게 바라는 점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습에 대한 목표, 의식을 분명히 하고 열의를 다지는 계획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실습 계획서의 가장 상단 부분에 실습 기관, 실습 부서, 실습 기간, 실습 슈퍼바이저, 실습 지도 교수, 실습생 이름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 작성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습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 이 실습 장소를 선택한 이유, 장기, 단기적으로 설정된 실습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참고 문헌의 목록, 실습 기관 및 학교 지도 교수에게 바라는 점을 순서대로 기록합니다. 세 번째,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것으로 작성하되 모호하지 않는 구체적 행동적 용어로 작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습 후에 자기평가가 가능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매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행동적인 용어로 작성해야 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실습 일지나 보고서는 반드시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핵심적인 내용이 잘 전달되고 이해될 수 있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습 계획서를 작성을 할 때 먼저 실습 계획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실습 시작 전에 실습의 목표, 해당 기관 선택 이유, 실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 실습 기관의 실습 지도자와 학교의 지도 교수에게 바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담은 계획서가 좋은 계획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 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계획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 실습생으로서 실습의 목표, 해당 실습 기관을 선택한 이유와 실습생 자신이 실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 실습 기관과 학교 또는 학과의 실습 지도자 및 실습 지도 교수에게 바라는 점 등을 포괄적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실습 계획서 작성입니다. 실습 계획서는 실습을 시작하기 전 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실습생으로서 실습의 목표, 해당 실습 기관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실습생 자신이 실습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 실습 기관과 학교 학과와 실습 지도자 및 실습 지도 교수에게 바라는 점을 포괄적으로 담은 계획서입니다. 실습 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객관적인 문제를 사용하고 실습생의 열의와 노력이 드러나는 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구체적인 실습 계획서 작성 예시문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만날 때, 또는 여러분들이 실습 계획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러한 실습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이러한 위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인 행동적 용어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길게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핵심적인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해될 수 있게 기록하는 것이 좋은 실습 계획서의 작성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습 기관을 이제 섭외하는 과정을 우리가 들어갈 때 실습 분야를 먼저 어느 분야를 선정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료 분야를 가서 실습을 하겠다, 계획을 하겠다 할 경우에 실습 내용은 의료사회복지 영역을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를 살펴보면 일반 의료 사회복지와 재활의료 사회복지, 그리고 정신의료 사회복지 등으로 나누어서 의료 사회복지 영역을 크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의료 사회복지는 여러분들이 일반 의료 사회복지를 실습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정신과 영역과 재활 의료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빼고 세브란스 병원, 지역별 성모병원 등 여러 가지 일반 대형 병원들을 선정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재활의료사회복지 분야에 가서 실습을 하게 되는 경우 대상자들은 발달장애인, 중도장애인, 그리고 장애인, 일반 장애인 등 장애인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센터에서 내가 실습을 하겠다라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정신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 정신장애인의 사회적 재활 업무를 실습하게 됩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아까 일반 의료 사회복지에서 이 부분을 빼라고 했는데, 병원 안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업무를 실습하게 되고, 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 복귀시설의 경우에 지역사회 안에서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재활 업무를 실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재활원 등 이러한 경우가 정신의료 사회복지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실습기관을 섭외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나 일반 주민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각종 복지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양한 대상과 사업을 경험할 수 있으며 실습 신청 시 분야를 선택하게 됩니다. 지역 내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가진 주민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사례 관리 기능 사업,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생하는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사회 조직사업, 지역 조직화라고 간단히 줄일 수 있고 서비스 제공, 기능사업 등으로 지역별 특성화된 사업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습을 함으로써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 종별 복지관인데 종류별, 대상별로 나눈다는 의미죠. 노인, 장애인, 정신지체인 이와 같이 대상별로 필요한 각종 복지 사업을 실습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모든 장애인이 대상이고 종별복지, 지적장애인 복지관이나 시각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대상층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서비스나 장애인 편견 없애기 사업 등은 공통적으로 이들 종별복지관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자, 시설에 사는 경우들도 많죠. 시설은 숙식을 함께 하고 있는 곳으로 주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대상이며 이들에 대한 보호 및 각종 다양한 상담,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실시되고 이를 여러분들이 실습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민운동단체 및 사회복지 지원 기관 등이 실습 장소가 될 수가 있는데요. 각종 시민운동단체, 사회복지 정책 결정 과정이나 클라이언트에 대한 권리 보호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 환경연합, YMCA, 경실련 등에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 기관에서도 실습을 가능한데 중앙부처, 광역, 시, 도, 기초시군구, 읍면동 사무소 등 정부 기관에서 공적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의정 분야가 있습니다. 의정 분야들은 주로 시정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인데 대부분 현재 학부 학생의 경우는 실습을 이 기관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소들은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문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분야에서는 연구소에서는 학부 학생을 실습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 출연 기관이 있겠습니다. 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관리공단 등 복지보건 분야 행정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경험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학점은 전공 필수로 주당 3학점 11시간입니다. 실습 일정은 실습 기관, 학생의 사정에 따라 다음 방법 중 한 가지로 선택 가능하게 됩니다. 학기 중 실습은 주당 8시간, 실습 기간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중간 기말고사 기간을 포함해서 실습을 시행해야 합니다. 방학 중 실습은 1일 8시간, 주 5회 실습 기간에 출석하여 최소 120시간 이상 실습을 진행해야 되는 일정을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사정상 방학 중에 우리가 사회복지 실습을 하게 되는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습 기관의 섭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실습 기관을 선택할 때는 대개는 자신의 관심 문제 영역이나 관심을 가진 클라이언트 대상을 염두에 두고 특정 기관을 선호를 합니다. 그러나 실습 기관을 선택할 때는 관심 영역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요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실습 기관 소개를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는 등 실습지 선택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실습 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관심 영역이 있겠습니다. 학생의 관심 영역은 쉽게 말해서 나의 관심 영역이 어디인가, Special Learning Interest라고 하는데 내가 이곳에서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서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나의 관심 영역을 추구할 기회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는 어떤 대상인가와 같은 전문적 관심 영역으로서 실습생의 관리, 관심, 능력, 장래 계획 등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떠한 실습 기관에 있게 되든지 실습을 통한 학습과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학생이 관심 있는 클라이언트 대상, 예를 들어서 영아, 청소년, 노인 등이나 예를 들어서 문제 영역, 약물 의존, 청소년 비행, 가정폭력 등 이러한 것에 배울 수 있는 기관일 때 학습의 효과가 더 클 것이며 이러한 기관과 실습 기관과 학생들 양자의 만족 또한 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와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보다는 다양한 기관이나 지역사회 자원에 대한 지식 습득을 원하는 학생은 다른 기관과 관계를 가지고 보다 광범위한 실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기관의 주요 업무로서 예를 들어서 임신한 10대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 의료기관, 모자보건 관련 기관, 보호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 상호 연계하게 되는데 이러한 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원하는 지식과 기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 자신의 교육이나 경험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학생이 비교적 구체적인 클라이언트 대상, 예를 들어서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집단이라는 구체적 클라이언트 대상을 정해 놓는다든지 문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세팅에서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 경험을 원한다고 해도 이러한 세팅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예를 들자면 병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의료사회사업론을 선수 과목으로 정하고 이 과목을 이수한 학생만 실습생으로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학부생의 경우라면 혹시 사회복지 교육과 관계된 실습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의 경우 또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계층을 만날 수 있는 기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실습을 처음 하는 학부생의 경우에 사회복지 현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탐색하고 자신의 관심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이 실습의 목적이라면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실습을 통하여 실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대학원 실습의 경우에는 실습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해 본 경험이 있는 경우,
혹은 상당한 정도의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라면 보다 많은 책임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문제 영역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실습생이 이러한 경험을 원하고 또한 실습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지도 감독이 제공되는 곳에서 실습을 하게 된다면 경험이 없는 학생이라도 이러한 기관을 기피할 이유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험이 풍부한 학생이라도 지도 감독이 상세하게 제공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으로 자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일반적인 기관에서 실습을 하더라도 충분히 학습 경험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첫 번째 학생의 관심 영역이나 자신의 교육이나 경험을 고려해서 실습지를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의 개인적 요소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습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학생의 개인적인 요소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대상 기관. 예를 들자면 남자 청소년을 위한 쉼터에서는 남학생만을 필요로 할 수 있으며 어린이의 방과 후 지도나 여름방학 캠프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관에서는 수영이나 스케이트, 등산 등이 운동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을 필요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자신이 스카우트 레크레이션 활동이나 캠핑 경험이 있을 때 이러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기관이나 학생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 기관은 아니었지만 제가 했던 보육 실습 순회 지도에 있어서 어린이집에 우리 남자 학생들이 보육 실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모두 여자 선생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자 실습생이 와서 했을 때 오히려 원생들, 어린이들의 반응도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선배, 남자 선배 학생들의 경우에는 열정적으로 보육 실습 기관에서 이러한 보육 기관의 목표에 맞춰서 충분히 실습생으로서의 그 역량을 발휘한 좋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요소, 특기, 어떤 남자들은 아무래도 힘이 세겠죠. 그래서 힘든 일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고 또한 남자 어린이들이 굉장히 남자 실습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따르고 또한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지리적 위치를 들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선정하는 실습 기관은 해당 학교를 기준으로 할 때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에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의 주거지역과 학교의 위치가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주거지는 서울인데 학교는 대전인 경우 또는 주거지는 예를 들어서 광주인데 학교는 우리처럼 목포인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이 방학 중에 주거 지역에서 실습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학생의 경우 주거 지역 가까운 곳에 훌륭한 실습 기관이 있으며 학교에서의 실습 지도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학습 경험이나 시간 활용 면에서 이러한 기관에서 실습을 금지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실습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되는 경우도 있게 되기 때문에 학생의 주거지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교통 문제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와 가깝다는 그 단순한 이유만으로 기관 선택을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권장사항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주거지와 또는 교통수단,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너무 먼 거리가 아니라면 이러한 거리 내에 있는 실습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 덧붙여서 또한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같은 친한 학우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무엇보다도 고충을 나눌 수도 있고 교육적인 효과도 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계획 단계에 있어서 실습지 선정을 위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실습 계획지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